박덕금으로 가겠습니다. 덕금? 더 자금. 자, 박덕금이요. 하다가 지금 한겨레 단독을 보니까 조카, 지인, 자녀 이런 사람들을 전문 건설협회, 박덕금이 회장이었던 네. 전문 건설협회 거기다 꽂았더라고. 그러니까 어쭈? 이게 피감기관에 공사를 수주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채용비리 여기까지 부정채용 관련되어 있는 것도 한두 명 꽂으면 꽂는 게 아니야. 저기 권성동이 강원랜 데다가 꽂았다라고 의심되는 숫자가 수십 명이잖아요. 네. 지금 그게 그렇더라고. 권성동보다 더 많은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박덕흠이 전문건설협회 거기 회장 또는 감사 운영위원으로 재직했던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5명 정도를 공채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수시로 특채하는 경우 있다고 해봤자 한두 명 정도씩 뽑는 거고, 매년 한 5명 정도를 뽑는데, 박덕흠이 그 어떤 감투를 쓰고 있던 그 기간 동안 채용했던 사람이 90명이 넘는다고. 어허. 근데 전체 그러면 정말 직원 압도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전체 직원이 200명이기 때문에 예. 50%를 10%? 50%. 거기다가 그 전문 건설협회 거기 연봉 꽤 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정말 그 박덕흠 씨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박덕금이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 지임 쪽이 더 웃긴 거죠. 요런 논란을 갖고 이쪽 사람들 괴롭혔던 거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부정 채용이네 뭐네. 하기야 그 박덕흠이 그 박원순 시장 그 서울교통공사.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그건 김성태 예. 아니었어요? 그 박덕흠도 같이 했어요. 그랬다고? 예, 지랄탄 몇 번 쐈었어요. 그 신적폐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얘가 지금 대한전문건설협회 여기서 이제 이사장을 했었잖아요. 1985년도에 설립된 단체이고요. 전문건설업. 그리고 이게 건설산업기본법 50조에 근거해 설립된 공법상 사단법인인데, 여기 설립 목적을 들어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회장을 하면서 전문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한다. 그리고 건전한 육성 발전을 발광을 떨고 있는데, 지금 얘가 지금 이 신적폐라는 말이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자유한국당 잔당 세력들 때부터 계속 그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진택인가요? 그 사람이 그 위원장을 했었는데 결국 이번 총선에서 낙선을 했죠. 이 서울교통공사 때 박덕흠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에서 신적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국진당이 당시에 식당 아주머니, 매점 직원, 그 다음에 이용사, 머리 자르시는 분들 정규직화 시킨 것에 대해서 이건 신적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했냐?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서 신분상 불안 때문에 삶의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취임하면 서울시 안에 있는 10,000명 가까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선제적으로 전환해 사회적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적폐라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진짜 통합적폐고 찐적폐고 찐빼이정폐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프레임 걸기를 했던 사람이죠. 지금 남아있는 게 현직이 25명이라는 거네. 그리고 지금 이 박덕금이 회장으로 있을 때 지나간 사람들, 채용됐던 사람들 합쳤더니 97명이라는 거고, 야, 이게 사례를 몇 가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박덕금이 전문 건설 회장을 맡았던 2010년 그 즈음에 박덕금 형 있죠. 지금 그 영동에서 지금 사무실하고 계시는 그분. 파워개발 그 대표. 이 사람의 아들이자 조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중앙의 사원으로 채용하고요. 다음에 재밌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 그 박덕금의 모교가 있습니다. 박덕금은 이제 좀 뭐 귀하게도요. 군대를 하사관 제대하시는 분이세요. 보통 국회의원들 보면은 일반 병 제대했거나 저기 장교 제대했는데 하사관 중사로 제대하신 분이세요. 어쩐지 그 약간 좀 학벌이 현장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좀 이 스펙이 좀 떨어지는 분인 거죠.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에 이제 토목공학과의 제2모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위 말하면 STS 공법을 논문을 같이 서로 집필을 합니다.
대필 아니고 공동 제필이라고요? 그러니까 박덕금이 STS 공법 때문에 그거 신기술 이용료 371억을 부당하게 뭐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교수 제2 암흑의 교수의 자녀 이 사람을 딸을 그 건설협회 중앙회에다가 꽂아요. 그러니까 온갖 주위에 관련되어 있는 보훈 관련된 뭐 자기 친형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교수의 딸, 예. 뭐 심지어는 전문건설협회 서울 지회장을 지낼 때 서울시 토목 관련 부서 간부 출신의 공무원이 채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이권 관련해가지고 관련 있는 사람들은 총 다 합쳐서 97명을 꽂은 거야. 그러니까 박덕흠 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 그 재임 시절까지만 해도 국회가 개원을 하면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사과 박스가 그렇게 쌓였답니다. 그 사과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현금이 사과. 미안하다는 뜻으로 뭘 잘못했는지 사람들이 어. 사과 박스에다가 현금을 담아서 그렇게 배송을 시켰대요. 사과의 뜻으로 연금. 그러니까 그 시절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그들끼리 다 헤쳐먹겠지 그렇게 상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박덕흠 씨는 그 시절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상상했던 모든 것들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학력 세탁을 하는 과정까지 누군가한테 치밀하게 컨설팅을 받지 않고서는 논문을 건설공법을 특허의 그 가능성이 있는 건설공법을 별도로 자기 학위 논문으로 선택해가지고 그걸 특허까지 연결시키고 그 특허를 회사에 기록시켜서 이렇게 영업으로 이게 이어가는 건 개인이 설계해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논문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 박덕흠 게이트 방식에 대한 이 일목요연한 정리들이 막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식인데, 뭐 A라는 회사가 새날이라는 방송을 제작을 했어요. 멤버십에는 민주국가, 복지국가, 통일국가 3종으로 돼 있어. 그런데 갑자기 들어온 B라는 회사가 새날이라는 방송을 똑같이 개국을 해요. 그럼 멤버십 3개에다가 친일국가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이게 그 공법이야. 또 그걸 논문을 준비를 하는 거죠. 나만 갖고 있는 공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친일국가를 딱 집어넣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친일국가라는 게 들어가 있는 데만 입찰에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걔네들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7, 8번 무한반복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몇백억씩, 몇천억씩 가져간 방식이잖아요. 이건 정말 치밀한 준비죠. 그러니까 박덕금을 추미애, 조국 이 두 분 털듯이 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만약 언론이 총동원 돼가지고 박덕금 숨소리까지도 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종합 비리 백화점일 거라고 보는데 이게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잖아. 네. 박덕금 이슈는 언론들이 지금 거의 안 받음으로써 이슈가 뜨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실상 이 사람이 탈당함으로써 가라앉아 버렸는데, 탈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될 사람인 거죠. 네. 근데 언론이 박덕금 이야기는 안 해. 박덕금은 제가 봤을 때 그나마 국민의 짐의 일종의 육두품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출신 성분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일종의 물주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 소위 말하면 노가다 10장이 국회로 진출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뭐 요런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더 이상 언론들이 손을 안 대. 그러니까 5천억을 해먹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5천 대 1이잖아요. 아까 네. 우리 이일병 교수의 1.4억. 네, 네. 그러니까 그럼 5천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패고 1원 내 돈 쓴 사람을 패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원짜리를. 근데 이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빠른 손절을 했는지 이쯤 되면은 눈치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권성동 때도 권성동이 무죄가 나왔을 때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얼마나 박덕금이 정말 가슴을 쓸어 내렸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짓을 한 건데 여기에서도 인맥을 이용해서 아까 보니까 뭐 조카 같은 경우에는 전물건설협회장에서 8년을 일했어요. 생각보다 오래 버티긴 했는데 얘가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갔겠냐고요. 비슷한 필드에서도 일을 하고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 인맥을 네.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뿔뿔이 흩어져서 덕흠님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와,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드 올려라. 큰일 났다. 어쨌건 박덕흠 씨가 이 문제가 이렇게 덮이면 안 되죠. 박덕흠 같은 사람들은 사실 지금의 국민의 짐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예. 봐요.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지금 언론들은 좀 이게 노력들을 좀 하세요. 부정채용 97명 나왔어. 어쩔 거야. 아니 추미애 장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추미애 장관 아들이 무릎 수술했는데 프로축구단에 입사한 것 갖고는 뭐라고 그러잖아. 마치 부정채용인 뉘앙스로. 뭐 프로축구에 선수로 뭐 입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직인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고가 터지면 항상 이제 진상규명, 재발대책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진상규명을 하려면 또다시 이건 또 공수처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재발대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법안 발의하셨거든요. 이번에는 꼭 좀 통과를 시켜서 재발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하나 국회의원 소환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뭐 이해충돌 방지도 좋고 여러 가지 뭐 보안 대책도 좋은데 국민이 뭔가 잘못된 걸 발견했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선거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이거 정말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 여기까지.